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다시 몰려드는 먹구름. 미국 증시가 장 초반의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장막판 흘러내리며 혼조세 속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요 며칠 크게 급등했던 만큼 이 정도의 마무리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결과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아마도 반도체가 아니었나 싶다. 인공지능 AI 칩 규제를 철폐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되살렸고,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번 한 주만 5% 넘게 급등했다. 나스닥 QQQ를 기준으로 한때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던 미국 증시는 이제 정확히 절반을 회복하며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대기한다. 다음은 간밤에 나온 주요 증시 뉴스들이다. 트럼프가 밤새도록 소셜미디어에 밑밥을 던지며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코앞에 두고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중국 관세는 80%가 적절하다고 내던지는가 하면 최저 상호 관세율은 10%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오락가락하며 정신병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지긋지긋하게 겪어왔던 터라 이제는 새롭지도 않다. 한편 테슬라가 요 며칠 급등하며 $300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화제다. 당장의 호재 소식 있어서기보다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기대감이 상승세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음은 월가의 주요 증시 전망 의견들이다. 대표적인 부정론자인 누비엘 루비니 교수는 기술 혁신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며 지속적인 연간 성장률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낙관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UBS는 최근 증시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미스와 함께 미국 증시가 3분기까지 추가 15%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간 스탠리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올해는 일시적 조정의 해로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이틀 연속 참 많이도 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약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일제히 쉬어간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얻어터졌던 반도체는 아직 성에 차지 않는지 오늘도 3.29% 상승하는 괴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예고 소식에 무참하게 짓밟힌 바이오테크 ETF 라부는 여전히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도 6.3% 추가 하락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다시 한번 감히 말하건대 5월은 바이오를 죽어담을 시간이라고 강조 또 강조해본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오늘 하루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뜨거웠던 한 주를 마무리한다. 특히 한 주 내내 전기차와 비트코인 ETF의 활약이 돋보였던 가운데 이들 ETF는 오늘도 3% 넘게 추가 상승하며 꺾이지 않는 불기둥을 뿜어냈다. 비트코인 ETF BITU의 경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0 선마저 깨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눈 깜짝할 사이에 $50까지 치고 올라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쯤 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고민될 것 같은데 레버리지랜드의 의견은 못 먹어도 고다. 빵부스럭이나 죽어먹자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큰 그림을 그리며 길게 내다보고 쭉 가져가자.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가 이틀 연속 두들겨 맞은 끝에 마지막 하루는 간신히 체면치레를 하며 악몽 같았던 한 주를 마무리했다. 반도체한테 뺨 맞고 바이오에게 화풀이 중인 고버스는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미중 관세 협상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며 다음 주 대반격을 준비한다. 다음은 불GTN의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반도체의 폭풍 활약 속에 불GTN이 어느덧 $110까지 회복했다. 그리고 테슬라의 부활도 불GTN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이제 불GTN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발표되는 주요 기술주 종목들의 실적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상승 가능 여부를 저울질한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럼블이다. 이 종목은 레버리지랜드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종목인 만큼 신선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숨겨놓은 히든카드다.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보수 성향의 사용자 및
콘텐츠 제작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캐나다계 미국 기업으로 유튜브에 대한 플랫폼으로 자주 언급되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소셜미디어 생태계를 지향한다. 투자 포인트로는 유튜브, 트위터 등의 검열에 반발하는 사용자들의 이동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과의 제휴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유튜브에서 퇴출당한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어제 나온 실적 결과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 증가하였으며 순손실 감소로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럼블의 주가 역시 이 사실들을 반영하며 무려 20% 가까이 급등했다. 또한 클라우드 및 콘텐츠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케 하는 요소라 하겠다. 유튜브의 언더독이라 불리며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가고 있는 럼블을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과감하게 추천해본다. 모두가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관세 협상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어쩌다 보니 기업 가치보다도 정치 상황이 투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본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좋은 기업을 오래 가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레버리지 랜드가 굳게 믿고 있는 투자 철학이다. 트럼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막말을 짓걸리든 레버리지 랜드는 개의치 않고 인류의 미래를 책임져줄 혁신 기술 기업들을 축축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 속에 기회가 있고 기술이 권력이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어수선한 세상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며 투자의 본질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자. 최근 들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랜드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좌를 공개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이미 차고 넘치도록 받은 것이 많은 레버리지랜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인기몰이에 연연해서 자극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담백하게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 작은 바람이고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저의 성공을 100% 확신하고 있으며 2030년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즐거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구독자 수, 조회수, 시장 수익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저의 성실함, 그리고 좋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제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잠시나마 인풋에 연연했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함께 좋은 아웃풋으로 믿음직한 채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모두 편안한 주말 연휴 되세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